안녕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작년에 2,500원 하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무려 2,000원이나 올랐습니다. 유례없는 일입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나니까 무리하게 전격적으로 담배세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담배 세수는 전년보다 약 3조 원이 늘었습니다. 결국 서민의 기호품인 담배세를 올려서 서민 주머니를 털어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 공제도 올해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약 1조 9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서민들은 신용카드 쓰고 소득공제 받는 쏠쏠한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재미마저 걷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업계, 폐지 줍는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던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73%나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20% 증가에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걷어야 됩니까? 정작 세금을 내야 할 거부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그 부족분을 서민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벌 대기업 2세, 3세, 4세들 세금 제대로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3세인 A씨는 현재 재산이 1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재벌 2세 B씨는 오직 그만을 위한 맞춤형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석방되면서 한 말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영에 복귀하면 4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와 사면을 맞거래한 신정경유착이 아니고 뭡니까? 재벌 2세 형제인 C씨와 D씨는 고령의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판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난 것이죠. 이런 재벌들을 누가 편들어 줍니까? 바로 새누리당, 집권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7년 IMF 외환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갓난아기 돌반지, 부모님의 회갑반지까지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재벌을 살려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벌은 태생적으로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7, 80년대 압축 고도 성장기에 온갖 특혜와 특권을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키운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근로자들의 땀방울이 서렸던 구로공단, 바로 저의 지역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금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벌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안 내면서 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더 많은 특혜와 특권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원샷법. 이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대통령께서 떼를 쓰시던 법.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기업 합병 내세워서 편법 승계하고 세금 안 내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국회를 잠시 멈추게 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때도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거의 강압적으로 대통령이 떼를 쓰시면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도 일자리도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혜택을 본 건 사면된 후에 사생활 문제 커밍아웃한 재벌 총수 그 대기업뿐입니다. 신종 정경유착이요. 결국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 투입한 공적 자금이 자그만치 168조 원이 넘습니다.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는 6조 2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로 쏟아부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낸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살아난 재벌 대기업은 그때뿐이었고 국민을 위해서 그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 일족 그리고 자손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결과밖에 더 있었을까요? 박정희 정권 이후에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서 특혜를 받아온 재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땅 투기해서 땅값 올려놓고 아파트가 잘 팔린다고 하면 건설회사 만들고 빵집이 잘 된다고 하면 빵집이다 문방구다 골목 상권 싹쓸이해서 서민을 울렸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재벌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은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이 국민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재벌들은 빌 게이츠처럼 재산의 95%를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세금 낼 거 다 내고도 알뜰살뜰 절약해서 공익을 위해 전 재산을 희사하는 서민들의 미담 사례가 왜 재벌가에는 없습니까? 얼마 전에 평생 모은 재산 2억 5천만 원을 동국대에 기부하고 돌아가신 이명기 할머니, 평생 모은 70억대 재산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이승웅 조정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35세 홀로 된 후에도 일회용 컵도 다시 씻어서 사용할 정도로 절약을 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제천중학교에 기부한 이영자 할머니. 우리는 이러한 분들에게서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벌은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기업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력 집중 현상과 기업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재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2011년 이스라엘 국민들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재벌의 횡포에 맞서서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재벌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없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는 이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없이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경제 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는 민생 복지 공약도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지켜졌습니까? 전액 지급받는 어르신은 10명 중에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지켜졌습니다. 또 5세까지의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이것 역시 안 지켜졌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아서 보육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지켜졌습니까? 지금 치솟는 전세값에 서민들이 울고 있고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136억 삭감, 장애수단 67억 삭감, 장애인 복지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또 서민을 위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건강해야 집안도 잘 되는 법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약하거나 기울어지면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의 힘을 가진 야당이 있어야 정의가 그리고 공정함이 유지되고 부패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독주로 보낸 지난 3년,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부패한 대한민국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과연 행복하십니까?
국가 전체의 부채 규모 한번 볼까요? 가계부채 1200조, 공공부문 부채 1600조, 기업 부채 2000조, 모두 48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근혜 정권 3년, 결국 빚더미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OECD 통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산재 사망률, 가계부채, 남녀 임금 격차, 노인 빈곤율, 사교육비 모두 1위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 3년의 성적표입니다. 헬조선이니 흑수저, 금수저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 통계치가 확인해주고 있죠. 근로자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2배.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절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24%가 성장을 했는데요. 실질 임금은 고작 4%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어떻습니까? 2012년 우리나라 전체 배당 소득의 72%, 이자 소득의 45%를 상위 1% 부자들이 가져갔습니다. 부의 편중은 중산층을 약화시키고 빈곤층을 양산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고 정의와 기회균등을 안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4.13 총선이 돼야 합니다. 또 4.13 총선에서요, 투표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극심한 지역 편중 인사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현재요,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2명에 불과하고요. 5대 사정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작년 9월에 단행한 7명의 군 대장급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국민통합의 구심이 돼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호남이 단결해야 합니다. 하나로 단결된 호남이 박근혜 정권을 견제해야 합니다. 호남의 분열은 박근혜 대통령만 웃게, 박근혜 대통령만 좋게 만듭니다. 4.13 총선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한 야당, 견제의 힘을 갖는 더불어민주당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까지 한가족 월수입 500만 원 경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포기를 하고 심지어 구직까지 포기해버리는, 또 희망마저 포기한 그런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젊은이가 160만 명이 넘습니다. 4.13 총선에서 강한 야당, 더불어민주당 만들어주시면은요, 2017년에는 정권을 꼭 교체해서 더불어 잘 사는 국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 없이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는 급전직하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맞선 북측의 우리 근로자 추방, 자산 동결, 정말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결 국면에 빠졌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도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국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렇게 무디스가 이번에는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경제에 박근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 임기 마치면 떠나지만 거듭된 실정과 약속 파기로 인한 고통은 온 국민이 두고 부담해야 합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남북관계 악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낙제점을 받아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강력한 경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일어난 경제 실책, 그리고 각종 사고, 민주주의의 후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려면 정말 희망의 상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움베르토 에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분이 유명한 학자지만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쓴 이유가요. 이론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상상력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상력이냐고요? 우리 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 상상력에 방점을 찍자. 어느 날 찍어야 되느냐? 4.13 총선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개천에서 용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그러한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견제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면 제 얘기를 주변에 많이 전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